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현수입니다. 오늘은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비니어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3D 프린터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시장에 나와 있는 프린터도 굉장히 많고, 근데 어떤 프린터가 좋고, 어떤 것들이 어떤 소재가 좋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지금 과도기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저도 사용한 지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좀 노하우가 생겨서 오늘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비디오 만드는데 직접 왁스업을 해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아날로그 방식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오히려 더 디지털해서 밀링하는 것보다 굉장히 더 빠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3D 프린터를 접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3D 프린터는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프린팅 다시 해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있고 밀링과 다르게 작업 속도가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한 개를 뽑든 10개를 뽑든 같은 높이는 같은 시간에 나오니까 물론 DAP 설정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여튼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아날로그 작업을 하는 것만큼 적합도도 나오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 디지털과 아날로그 이 두 개 중에 어떤 방법이 더 좋고 어떤 게 나쁘다 이런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방법을 잘 적절히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있게 해보고자 하는 바입니다. 음,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만드는 과정을 같이 이렇게 보시겠는데요. 무삭제 모철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사실 밀링하는 것보다는 프린팅이 훨씬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밀링했을 때 공구나 이런 값 때문에 공구나 뭐 언더컷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값 좀 떨어지는 게 있었거든요. 이게 3D 프린팅을 활용하게 되면 어, 직접 손으로 왁스업한 것만큼 적합도도 나오고 오히려 더 깔끔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스캔 데이터, 그리고 CAD 디자인하는 방법, 그 3D 프린터에 관해서 프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캔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스캔 데이터는 크게 구강 스캔 데이터와 모델 스캔 데이터로 나눠지겠죠. 구강 스캔 데이터는 진료실에서 보내주게 되는데 비니어 제작에서 구강 스캔 데이터는 굉장히 이점이 있습니다. 전치부나 이런 부분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구강 스캔 하면서 변형이나 이런 것도 왜곡이 있더라도 그 정도는 무난한 것 같습니다. 비니어를 제작하는 데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어, 물리적으로 이제 인상을 체득하기 어려운 경우, 뭐 시간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인상제가 자꾸 뜯기거나 이런 경우에도 스캔을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모델을 가지고 모델을 스캔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모델 스캔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이 시간에 어떤 빛이 잘 안 들어가니까 그쪽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안 나와서 여러 번 작업을 하고 오히려 스캔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솔리드 모델 스캔을 하고요. 거기에 치간 스캔을 추가하는데 이 치간 스캔을 잘하기 위해서 이러한 지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필요해서 만들었지만 저는 잘 사용하고 있고요. 일단 뭐 다른 이런 모델을 붙일 때도
겔패드라는 것들을 사용해서 바로 접착할 수 있게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데이터는 바로 디자인하거나 모델을 출력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모델을 먼저 출력을 합니다. 모델을 먼저 출력해서 미팅 되는 동안 디자인하고, 디자인이 나오면 또 출력해서 모델을 맞추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한 편집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CAD 프로그램으로 모델을 만들 수 있지만 보통 디자인이 끝난 다음에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제가 하는 작업 방식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해보면 아시겠지만 일일이 마진 같은 거를 설정을 해줘야 되고, 모델 만들 때 솔리드 모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굳이 해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위해서 이제 편집하는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 있는데,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매시믹스라는 프로그램이고, 블렌더 포 덴탈이라는 프로그램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D 스프린터라는 프로그램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매시믹스라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고,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오토데스크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프로그램이라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능도 굉장히 다양한데, 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런 인스펙터 기능을 이용해서 사례 결정 같은 것들, 구문 같은 걸 넣어주기도 하고요.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하거나 마진에 울퉁불퉁한 면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거나 해서 연장해주고, 이런 기능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그렇게 이제 무겁게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매시믹스라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갤러 모델을 만들거나 보초를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시간상 해보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무게 자체가 크기 때문에 컴퓨터의 사양이 좋지 않으면 좀 버벅될 수가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필요한 작업들만 주로 하고요. 또 시간이 걸리는 작업들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좀 굉장히 뭐 빨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다이 하나 만드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프로그램은 브렌더란 프로그램입니다. 이 브렌더란 프로그램은 오픈소스 프로그램으로 무료입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델을 만들기 위한 어떤 애드온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설정을 해주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브렌더 포 덴탈,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에 메뉴에서 그냥 클릭 한 번만 하면 이렇게 베이스가 생깁니다. 굉장히 깔끔합니다. 되게 편리하죠. 사용할 줄만 안다면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이라서 꼭 한번 사용해 볼 것을 추천드리고요. 사용하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되게 깔끔해요. 오른쪽에 있는 메뉴를 클릭만 하면 되고, 근데 사실 여기 함정이 있는 게 중간중간에 단축키를 모르면 작업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단축키 몇 개는 외워두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브렌더런 프로그램을 처음에 잘 몰라서 한참 고생을 했습니다. 단순한 거 이런 거 하나 만드는데도 뭐 한 달 정도 혼자서 이거 눌러보고 저거 눌러보고 했는데, 사실 누가 가르쳐주면 금방 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어렵지 않고요.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지금 또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에는 제가 사용하는 프린터 중에 넥스텐트
5100, 5100 여기에 슬라이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슬라이싱 프로그램에는 이 슬라이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을 바로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편리한 게 바로 파일을 갖다가 여기서 편집을 이렇게 해줍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 했던 것들을 여기서 바로 한 번에 할 수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고요. 기능들이 그게 필요한 기능들이 다 들어있어서 너무 좋고요. 심지어 이렇게 로고나 이런 것도 이제 새길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바로 서포팅 해가지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번으로 CAD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CAD 디자인은 굉장히 익숙해 있죠. 밀림을 위해서 CAD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하지만 3D 프린팅을 위한 CAD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 3D 프린팅은 공구가 필요 없기 때문에 내면 설정하실 때 공구 설정 값을 해제해 주시고 또 언더컷 부분 이런 부분도 다 해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마치 아날로그적인 작업을 하는 것처럼 설정을 해주고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낮은 설정에 있어서도 내가 필요한 만큼 설정을 해주고 저스트하게 맞추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작업을 해줍니다. 디자인을 할 때 최소 두께는 보통 0.3에서 0.4 정도로 잡고 그러면 이제 프레스나 프린팅 할 때 문제가 없고요. 이렇게 이제 컨택이나 이런 부분을 미리 조절을 해주면 결과물에서는 굉장히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거는 없고요. 그 정도만 작업을 해주면 어렵지 않게 작업을 할 수 있고요. 다음번으로 이제 프린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용하는 넥스텐트 5100이라는 프린터를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저는 이제 저가의 프린터부터 여러 가지를 좀 사용해 보고 있는데 사실 다른 프린터에서도 나쁘지 않았지만 이 프린터를 사용하고 나서는 다른 거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어떤 점이 좋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출력물에 매달리는 이 빌드 플레이트는 자석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사를 조이고 풀 필요가 너무 없어서 너무 편리한 거죠. 사용해 보신 사람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플레이트가 걸려 있고 그걸 나사를 일일이 조여야 되고 풀어야 되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뭐 레벨링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이 프린터는 그런 게 전혀 없고요. 굉장히 사용이 게을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린터에는 유공 구멍이 뚫려 있어서 출력물을 제거하는데 이 아래 있는 이런 툴로 눌러주기만 하면 잘 제거가 굉장히 쉽습니다. 출력물 제거가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사용해 보시면 프린터를 사용하시다 보면 그런 점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은 또 이런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해한 것들을 차단해 주는 그런 필터가 있어서 옆에 있어도 냄새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오토 레벨링, 아까 말씀드린 오토 레벨링 기능이 있고 이 숫도의 필름이 다른 프린터와는 전혀 다르게 분리가 엄청 잘 됩니다. 그래서 이 분리가 엄청 잘 되기 때문에 서포트로 굉장히 얇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서포트 자국이 안 남게 프린팅이 됩니다. 그리고 속도도 엄청 빨라져요. 이 다른 프린터에서는 완전히 이게 레진이 굳은 다음에 떼어내야 되지만 여기서는 완전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분리가 되니까 굉장히 시간도 절약되고요. 보통 모델 하나 작은 거 한 뽑는데 뭐 15분에서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굉장히 빠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레이어링 두께도 뭐 50마이크론씩 해가지고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요. 데이터 전송 방식은 무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슬라이싱해서 바로 전송해서 프린팅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편집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슬라이싱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여기서 바로 편집해서 슬라이싱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작업할 필요가 없고요. 서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에 따라서 굵기나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되고 배치도 자동으로 됩니다. 손 댈 것이 별로 없고요. 다만 손대하는 것들은 이런 각도들은 내가 이제 잡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수평으로 놔주게 되면 위아래로 당겨지면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도를 세우게 되면 또 위아래로 늘어나겠죠. 가장 좋은 거는 45도에서 50도 정도 되는 이런 경사로 서포트를 달아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프린팅된 캐스터블 소재를 프린팅해서 이렇게 만져보면 이것을 프레스했을 때도 거의 동일한 형태로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캐스터블 레진들은 굉장히 많이 있긴 한데 각 소재마다 다 장단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사용해보고 자기가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이 뭐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들이 나쁘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예전에는 이런 저가형 프린터에서도 저는 이제 한 번에 출력을 여러 개를 해서 각각의 스케일을 조정한 다음에 잘 맞는 거를 사용했어요. 서포트 같은 경우도 이제 서포트 하나를 달아서 작업을 했었는데 이때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프레스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고트는 엠보 프레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흐름성이 좋은 엠보 CPOG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통법에 따라서 메모를 하게 되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왁스 같은 경우는 소환하는데 15분 정도 걸린다면 이런 레진 3D 프린팅 레진 같은 경우는 거의 두 배 이상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린팅한 것들은 후경을 안 하는 것이 좋고요. 저는 특별히 이제 매뉴얼 프레스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오늘은 또 매뉴얼 프레스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2017년도에 개발한 수동 프레스인데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 주셨고요. 지금 한 3년, 4년 지난 상태에서 이제 제로스 아이엔이라는 개발했습니다. 사용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잘 사용하고 있지만 더 성능을 결과를 좋게 얻기 위해서 새로운 걸 하나 개발했는데요. 제로스 아이엔은 이 자체 무게로 처음에 컨셉은 링컨에서 안에서 프레스를 하겠다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수동 프레스 시스템인데 이 제로스 IN은 내화 금속으로 되어 있고 어느 정도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게가 인고트가 녹으면 이 무게에 의해서 어느 정도 내려가는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보니까 사전에 가압도 되지만 프레스하는 도중에 이 후연저가 식는 것을 방지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프레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프레스를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내부에 있는 기포나 이런 것들이 다 제거가 됩니다. 빨리 프레스했을 때 기포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개선을 해줬고요. 프레스를 한 후에도 이 무게로 계속 눌러주기 때문에 좋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개발해서 사용해 보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앞으로도 매니어 프레스를 또 더 좋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로스 IN을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뭔지 사실은 세상에 없던 거기 때문에 궁금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거 자체로만 프레스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또 인버터에 따라서 흐름성이 좀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거든요. 좋은 것들은 이 자체로만으로도 프레스가 가능하고요.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제로스 매뉴얼 프레스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적으로 프레스하는 거하고 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800도 정도로 퍼넷을 예열합니다. 그래서 급수환을 하게 되는데 급수환 온도가 800도인 거죠. 800도에다가 이제 잉을 넣고 한 15분, 왁스 같은 건 15분, 레진 같은 건 30분 정도 지나고 나서 확인하면 까맣게 탔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소환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인고트 프론저를 넣고 그 위에 아이언을 올린 다음에 문을 닫고 나서 이 인고트가 녹는 온도 몇십도 몇십도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간 다음에 한 15분에서 20분 그 정도 이 매뉴얼 프레스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고요. 잠시 동영상을 볼까요? 온도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약간 좀 무게가 있어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한 번에 당기지 마시고 여러 번에 나눠서 조금씩 눌러주시는 게 만약에 경우 패스에서 걸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결과들을 많이 얻고 있고요. 지금은 안정적으로 쿠션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사용하던 아날로그적인 방식에 또 3D 프린팅 기법을 이용해서 훨씬 더 속도도 빠르고 결과도 좋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 보신 거는 인고트하고 프런저를 붙인 건데 저렇게 사용해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인고트하고 프런저를 저렇게 접촉해서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인고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보고요. 이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는 왁스업으로 했었던 경우와 거의 비슷하게 잘 맞고요.
보다 빠르게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한번 작업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코로나로 다들 지치고 힘들어 계실 텐데 힘내시고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